자, 좀 쉬셨죠? 이제 약속드린 대로 세 번째 시간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유의물, 파이널 테스트 들어갈게요. 자, 역학에서의 인과관계. 자, 첫 번째 보시면 관찰 대상, 집단 연구 방법, 연구 시점이 다를 때도 똑같은 비슷한 정도로 존재한다. 뭘까요? 연관성의 일관성. 3번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질병이 특정 요인과 연관성이 보여. 꼭 걔가 결핵이 들어오면 결핵균이 들어오면 결핵에 걸려. 특이하잖아요. 이건 연관성의 특이성. 자, 세 번째입니다. 노출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그럼 위험도 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 뭐 했었어요? 양과 반응 관계. 자, 네 번째입니다. 자,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 4에서 16배.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02배. 그럼 뭐 했었어요? 연관성의 강도. 자, 요인에 대한 노출은 항상 질병 발생에 앞서 있어야 돼. 시간적인 선후관계. 다 아실 겁니다. 자, 역학의 조사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이라도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진단의 확인. 또 하나가 유행의 확인. 그 다음이 특성 기술, 가설의 검증. 다 아실 겁니다. 자, 진단의 확인, 유행의 확인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기술 역학증에 특정 지방의 적은 숫자의 인구에게 항상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존재해. 아, 이거 썼는데 아까 뭐였었죠? 지방성 또는 토착성, 영어로는 엔데믹. 자, 네 번째입니다. 기술 역학 중에 질병 발생 양상이 2, 4년 간격을 두고 변화돼.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주기 변화 또는 순환 변화. 얘는 무슨 수준과 관련이 돼 있다? 예, 집단 면역 수준. 집단 면역 수준이 뭐 밑으로 떨어지면? 한계 밀도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래서 가로 안에는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이에요. 관련된 분석 역학의 종류. 시점 조사, 유병률 연구라고도 한다. 하나밖에 없네, 뭐 단면 조사 연구. 자, 두 번째, 희귀 질병 잠복기가 긴 질병이 딱 좋대요. 물어보나 마나 환자 대조군. 자, 세 번째입니다. 편견이 적고 신뢰성이 높은 자를 구할 수 있다. 코호트 연구. 자, 네 번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었는데, 단면 조사 연구, 또 하나가 코호트 연구. 자, 5번째입니다. 시간, 경비, 노력이 절감되는 거 역시 2개죠. 환자 대조군. 자, 6번째입니다. 상대 위험의 양 반응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코호트 연구. 자, 질병인 자연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 코호트 연구. 그렇죠? 자, 6번입니다. 실험 연구 중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군에 속하는지 비실험군에 속하는지를 모르게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 이거는 단일 맹금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뒤에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게요. 뒤에 3쪽에 가시면 쪽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풀 거예요. 자, 보시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집단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쪽지 시험 또는 문제는요, 조금 전에 이론에서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고, 이론에서 안 했다면 그 이론을 찾아가서 한번 훑어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집단,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을 30년간 추적을 했대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발생 여부를 조사했답니다. 무슨 연구예요? 물어보나 마나 코호트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 노출군.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 비노출군. 간의 심혈관 발생 여부를 본 거죠. 그래서 코호트 연구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질병 발생의 연관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아까 인과관계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한 거예요. 자, 뒤로 하시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질병 발생의 원인은 아니면서도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혼란 변수. 네, 혼란 변수라. 우리 아직까지 변수는 안 배웠지만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인과성이 의심되는 요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 해당 질병 발생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실험 증거라고 한다. 자,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니까 실험 연구 맞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해당 질병의 발병 과정이 기존 지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과성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답은 4번일래나? 4번 어떤 폭로 변수와
질병률 사이의 통계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은 원인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p-밸류,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p-밸류를 조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제3의 아까 말한 혼란 변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통계학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인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일단 1번 했고 2번도 했고 3번. 자, 수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질병 발생과 유행 현상의 상호관계를 수리적으로 규명한 3단계 역학. 아까 3단계 역학 하면은 실험 역학도 있었고 또 하나 이론 역학도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역학은 제1의 역학, 실험 역학은 제3, 임상 역학, 이건 아까 임상 역학 이런 건 없었고 이론 역학, 얘도 3. 결국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다시 보면 상호관계를 수리적으로 규명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 역학이야. 결국 이론 역학은 어떤 규칙을 발견해서 이걸 하나의 숫자적인 공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X, Y, 뭐 Z 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숫자를 대입하면 아, 몇 년 뒤에 그 병이 유행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수리적으로 규명한 건 이론 역학.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역학의 유행 양상 중에 장티푸스나 디프테리아처럼 수십 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거, 예, 추세의 변화. 자, 홍역 100일에 얘는 주기가 좀 짧았죠? 주기 변화 또는 순환 변화. 자, 렙토스피라는 제가 그랬잖아. 아까 예로 들어드렸잖아. 렙토스피라 충청도에 하나 생겼고 전라도에 생겼어. 이들 간에 물어본다 그랬죠.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 산발적 유행. 그래서 대부분 렙토스피라는 산발적 유행이에요. 스포라제이. 자, 콜레라, 사스 하면은 얘는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특히 콜레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 갔다 오셨던 분들이 콜레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콜레라, 사스는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규칙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봤고요. 자, 5번. 자, 환자 대조군의 조사의 특징을 옳지 못한 것은이에요. 시간 적게 든 거 맞죠? 대조군의 선정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리고 4번의 희소질환, 네, 당연합니다. 답은 3번. 객관성을 유지할 수는 좀 없어요. 결국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답은 3번.